안녕하세요. 교육일기 김수현입니다. 현재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진행 중이신 분들이나 진행 예정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간단하게 보실 수 있도록 6분 안에 끝낼 거라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학점은행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더 많이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인데, 학점을 취득해서 정해져 있는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에 맞게끔 학점을 취득하게 되면 일반적인 정규대학과 동일한 효력의 학위로 인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대학교는 80학점, 4년제 대학교는 140학점을 취득해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기본적인 학위 취득부터 시작해서 정규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이용하는 편입이나 대졸자 전형 같은 제도라든지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같은 자격증 과정, 국가기술자격증 응시자격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가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그리고 학위 신청인데요. 이 절차들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이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학습자 등록은 수업 시작 전이나 후에 상관없이 나라는 학습자를 평생교육진흥원 측에 나 이제 학점은행제 시작할 거예요, 또는 이미 하고 있었어요 하고 등록을 하는 과정이에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은 좀 유의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두 번째 학점 인정 신청은 15주 과정 온라인 수업을 다 들었고 성적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학점들을 평생교육진흥원 측에 등록을 하는 기간이에요. 말 그대로 학점을 신청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학습자 등록과 동일하게 1월, 4월, 7월, 10월에만 가능하니까 이 점도 유의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학위 신청 같은 경우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해져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채웠다면 내가 이제 학위를 신청을 하면 되는 기간이에요. 대신에 학점은행제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다 보니까 1년에 딱 2번, 전기랑 후기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2월 학위 대상자분들 같은 경우는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리고 8월 학위 대상자분들은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원하는 목표들을 이루려면 학점을 쌓아야겠죠? 이 학점을 쌓는 방법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대인데, 이 전적대라는 건 내가 학교를 다녔던 이력을 말해요. 내가 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거나 또는 재적을 당했거나 또는 졸업을 한 경우를 전적대라고 부르는데, 성적만 받았다면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게 전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성적만 받았다면 그 학점들을 모두 가져와서 이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것만 아니라면 2년제의 경우는 80학점, 3년제의 경우는 120학점으로 학점 제한에 맞춰서 모두 다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적대에서 수업을 들었던 과목이 학점은행제 수업과 과목명이 동일하다면 과목 학점 인정은 한 과목만 되니까 굳이 똑같은 과목을 들으실 필요는 없겠죠. 두 번째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이에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식 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과정 자체는 똑같아요. 그 과정 안에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 그리고 그 중간에 과제나 토론, 쪽지시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온라인은 학기 구분에만 맞춰서 수업을 들으면 돼서 개강반이 거의 매달 있고 컴퓨터나 모바일만 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수업도 듣고 과제도 하고 시험도 치실 수가 있죠. 반면에 오프라인은 정해져 있는 날짜와 시간에 맞게끔 출석을 하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수업들은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상관없이 학점 이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 1년에는 42학점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니까 이 점도 유의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초과하시면 학점 신청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자격증이에요. 이 자격증은 이 전문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2개까지, 그리고 학사 과정에서는 최대 3개까지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 학사 과정이든 학사 과정이든 일반 자격증, 즉 전공이랑 관련이 없는 일반 자격증은 1개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말 1급이라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 커말 1급이라는 자격증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라서 공학 계열에서만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내가 목표하고 있는 전공이 공학 계열이 아니라 경영 경제 쪽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격증들은 딱 1개까지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증 직무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직무번호가 겹치는 자격증들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학점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유의를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교양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독학사 시험입니다. 이 독학사 시험이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제도인데 전공 선택을 먼저 하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정해져 있는 일정 과목들을 커트라인 이상으로 점수를 합격하게 되면 독학학위제라는 4년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예요. 1단계가 가장 쉽고 4단계까지 단계별로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지는데 단계별로 있는 이 과목들을 합격하게 되면 학점은행제의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험이에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총 5과목까지 시험을 보실 수 있는데 이 과목별로 교양학점을 4학점씩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총 20학점까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년 꽤 많은 분들이 응시를 하고 계신데 시험을 응시하는 분들의 대다수가 빠른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세요. 그리고 학점은행제를 진행을 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학위취득 조건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공 필수 과목은 꼭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진행하실 수 있는 전공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이 각각의 전공마다 그 학과에서 필수로 꼭 들어야 졸업이 되는 과목들을 전공 필수 과목이라고 부르는데 만약에 이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고 그냥 전공 학점만 채우셨다면 절대로 졸업을 할 수가 없죠. 학위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전필 과목들 중에 내가 어려워서 정말 듣기 싫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럼 이 과목들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대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과에서 전필 과목이 7과목이라고 칭했을 때 이 7과목에 대해서 내가 3과목은 수업을 듣고 싶은데 4과목은 듣기가 싫어요. 학점은행제는 과목당 3학점씩 인정을 받으니까 이 4과목에 대한 12학점, 이 12학점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내가 듣기 싫은 4과목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한마디로 안 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의무 18학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무 18학점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학점은행제는 과목당 3학점씩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3학점에 대한 과목을 학점은행제 온라인 수업으로 6과목을 듣지 않는 이상 졸업장 자체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학위 신청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와 학사 각각의 과정에 맞게끔 정해져 있는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에 맞게끔 취득을 해주셔야 학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총 학점은 맞게 취득을 했는데 교양학점이 모자라서 학위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교양학점을 다시 채우셔야 되니까 학위 수여를 받는 날짜 자체가 6개월이 밀려버리겠죠. 이 부분도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점은행제를 사용하시는 학생분들은 정말 많고 학생분들 개개인마다 각각의 상황이 다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에 대한 설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의 교육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글을 달아드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이다라고 하면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